네, 최근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한 친박단체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리지널 박사모는 몇 명 없다. 2만 원 주면 다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자 등을 동원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오면 5만 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5만 원 못 받겠네요. 목욕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목욕했다고 주장해. 양심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는 그 시정연설 박수부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예, 국회에서 그렇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관제 서명까지 기획했다라는 건데요. 관제 서명도 좀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라고, 대법원 앞에서 판결 압박 동원. 예, 그렇죠. 규탄 지휘, 집회, 이런 같은 것들을 한 거죠. 네, 어떤 단체더라?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예. 네. 이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원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제 JTBC는 가장 최근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도 동원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관련 뉴스 중에 가장 마음에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박사모가 이 동원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왜냐하면 다른 보수단체는 모르겠는데 박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박사모 몇 명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모마저 돈을 받고 나오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이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나마 이게 낭만과 순정이 있잖아요. 네? 그나마. 그렇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모는? 실제 박사모의 플레임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씻고 나오면 5만 원. 이렇게 되면, 참.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은 15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촛불 집회 있을 때마다. 예.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위험한 집회 아이들 끌고 나와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이렇게 사람 눈을 잠깐 속여가지고, 현란한 손동작이나 기타, 사람을 써서 눈속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야바위거든요, 야바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야바위가. 일본어로는 네다바이라고 하죠. 네.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눈속임이지 뭡니까, 이게. 그 앞에 카메라에 사람 많게 찍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여론인 척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척하고, 박수 받는 척하고, 다 척이고, 동원이고, 눈속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네다바이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끝은 누가 이 돈을 댔느냐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모든 매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나오지 않겠나. 물론 돈 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친박은 얼마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박사모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내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서요. 네. 더 눈에 띕니다. 모집책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을 우선 모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참가자가 대충 왔는지 멀리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의 지시사항에 맞게 사람들이 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참가자에게 줄 돈을 차 안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집책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거를 대규모 청중, 관중 동원으로 치렀던 시절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대규모 집회가 5개 집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시절부터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런 동원책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 밀착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들 책이라고 부른다. 책. 자기들끼리는. 동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단계거든요. 완벽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맨 끝에 지금 2만 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책정되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떼이고. 예. 근데 10만 원 예를 들자면 10만 원. 10만 원인데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10사람을 모은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럼 100명 10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을 모으면 100명이죠. 그 다음 단계가 10사람을 모으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 단계에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10명한테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는 5만 원씩 주고 그 다음 단계는 3만 원씩 주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맨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10명밖에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그 7만 원씩 빠졌잖아요. 3천만 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보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생각해요. 다단계가. 그러면 10,000명 되면 1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대단한 고수익의 초단기 알바기 때문에 이걸 업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여튼, 이건 약간 슬픈 뉴스입니다. 네. 가장 그 팬덤이 강하다고 하는 보수의 그 지도자조차, 아이콘에 해당되는 분조차 이렇게 돈을 줘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네. 박사모에서 성명 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고엽제 전후의 데모 지시는 조윤선 장관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영장에 이게 적시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구속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절대 자신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예 고엽제 전후회를 직접 동원한 물증이 있었다. 네. 네. 최순실 씨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심지어 특검이 파악하기로는요.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순실이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절대 모른다고 했는데 순실이 언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했고 잘 알고 동원했고 이런 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의 물증도 있는데 심리가 참 궁금합니다. 나올 텐데.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특별하게 진술의 변화가 없다고 어제 네. 특검보가 브리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지난 1990년 박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집을 샀는데요. 그 당시에 직전에 살던 장충동 자택 시가는 6억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때 대금 지급하던 때도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 계속 가진 현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수익이 전혀 없었고 당시의 거래는 최태민 씨 아내 임선희 씨가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경제적으로 한 주머니처럼 움직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여기에 집중해왔죠. 네. 물질적 가족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었고, 네. 최순득 씨가 당시에 사채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채에서 땡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자신은 따로 현금도 없고, 또 한 푼도 챙기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고, 실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예. 복수의 조언에 의하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거기서 집행받는 거 따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은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장충동 자택을 팔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고 팔았다 하더라도 한 4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예. 당시 4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억, 20억 가까이 되겠군요. 어디서 났냐? 이걸 따지는 거겠죠? 하하. 그리고 그 거래를 임선희 씨, 최순실 씨 어머니죠. 네, 임선희 씨가 했다고 하는 당시 부동산 업자의 증언도 확보한 것이고요. 네, 특검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모에 관련해서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던 과정이 40년 전 최태민 씨가 큰 영예를 등에 업고 운영한 새마음 봉사단과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예. 특검이 이제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 네, 넷째 부인의 부인을 통해 난 자식이죠. 최재석 씨. 다섯째 부인을 통해서 다섯째 부인이 임선희 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 일가가 다섯째 부인의 가족이고요. 최재석 씨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분이 특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재석 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석 씨 주장에 의하면 최태민 씨가 자신의 부를 축적해오는 노하우를 노란 수첩에 적어두었고, 거기 보면 어떻게 재단을 통해서 돈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뭐 해외에 어떻게 돈을 빼돌릴 것인가, 또는 해외에 돈을 빼돌릴 때 종교단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종교단체가 있었잖아요.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재벌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이제 독일로 돈 상당한 비자금을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당시 최순실 씨가 이런 노하우가 있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 아버지의 노하우 수첩 빽빽하게 적였었다고 해요. 최태민 씨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재벌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이라든가 통해 가서 노하우를 빽빽하게 적었다고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한 게 지금의 결과라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도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재단을 이용해서. 그 노란 수첩만 확보한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네. 네. 박 대통령 옷값도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매달 25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받았다라는 의상 제작자가 특검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20년 가까이 돈을 최순실 씨가 줬고. 네.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줬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예. 왜 청와대에 줬을까? 예, 그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 이 사인인 최순실 씨가 굳이 이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돈을 줬다라는 것이요.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거는 말이죠. 저 같은 털난 셜록이 보기에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게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치수를 재고, 네네. 당사자한테 입혀서 가봉을 해야 돼요. 가봉할 때 돈 줬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의상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쵸. 들어가서 치수를 재고 가봉을 하고, 그리고 그때 돈을 줬다는 얘기겠죠. 최순실 씨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년 가까이 옷값을 냈는데 그 돈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왔느냐. 네. 그거를 지금 따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현금이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으니까 20년이면 이게
꽤 되겠네요, 이것도. 네, 한 해에만 대충 1억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더라도요. 네. 예, 20억 원 가까이 혹은 넘는 돈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죠. 예. 이게 옷을 따로 만드는 거니까 한 벌당 최소 100만 원 이상 할 테니까요. 청와대에서 가봉을 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저도 의상 관련된 제작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옷 미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예민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입어봐야 알죠. 예. 입어봐야 알고 옷이라는 게 조그만 곡선의 차이가 있어도 예. 그 굉장히 차이가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봉하고 동쳤겠네요.